자, 7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1,1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여기 아래 구간을 깨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어제도 여기를 잠깐 터치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매물대가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 하락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9.7K다. 이 29.7K 이 구간이 만약 깨져버린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이 만약 깨져버린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격의 하락을 염두를 하고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영상에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었는데 일단 다행히 지금 말아 올렸어요. 다행히 말아 올려줬고, 우선 저는 이제 오늘 저녁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오늘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 상황에 따라 이 구간 아래 구간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유념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기대를 해보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지지 구간에는 삽니다. 지지 구간에는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깨지면 그때 빠르게 손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29.7K대에서 이제 포지션 체결을 했고요. 롱 포지션 진입했고, 그리고 아까 1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쭉쭉쭉 내려가면 솔직히 롱 잡기 많이 힘듭니다. 근데 말했던 저에게 기준은 여기가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 구간이니까 사자. 근데 이 구간 깨지면 빠르게 손절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움직인다라는 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뇌동 매매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팅방 분들도 다들 이렇게 수익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솔직히 깨지면 무조건 맨날 수익 내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깨져버리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에서는 손절을 아예 안 한다. 무조건 100%로 난 수익 내겠다. 이런 욕심은 당연히, 그런 말은 당연히 욕심일 뿐이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잘 움직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의 아래 구간 깨질지 안 깨질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과 그리고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 건 고래 지표입니다. 고래의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개미들이나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고, 지금 대부분 시장을 움직이는 게 고래 비율입니다. 지금 고래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고래의 움직임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일단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색 고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뚝심 있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지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이거예요.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고래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근데 이 고래가 작은 고래가 아니라 가장 큰 고래잖아요. 그러면 이 고래가 여기에서 그냥 주면서 다른 고래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럴 경우에 진짜 늘 걱정하는 게, 이 갈색 고래가 던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일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주고, 갈색 고래가 버텨주면서 다른 고래들, 특히 보라 고래가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얘가 던져서 강한 하락을 하던 지금 여기에서 보라색 고래가 참여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또 상승을 하던 강한 하락을 하던 지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갈색 고래가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보라색 고래가 갑자기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작정 한쪽 방향을 보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만약에 이게 아닐 경우에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래 비율이 좀 높은 게 걸리고, 지금 SSR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은 이 지표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SSR 지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차트죠. 보시면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라고 해서 코인의 시가총액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코인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가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값은 2가 되죠. 그리고 코인이 100만 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1이 되죠. 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많다라는 건 어떤 걸로 의미를 합니까? 코인을 살 준비를 할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구매력이 높게 측정이 된다. 왜 그러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많으니까 나누기를 했을 때 이 값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구매력이 높다. 스테이블 시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SSR 지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SSR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뭐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값이 올라가는 것도 정상이긴 합니다. 왜냐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값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게 맞죠. 근데 하지만 상대성이 있는 거죠. 상대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선 이 정도였는데 왜 같은 가격인데 이건 떨어졌지? 라는 이런 상대성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RSI를 적용을 시킵니다. SSR 지표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죠. 상대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강대 지수인 RSI를 추가를 해서 레드존, 그린존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드존에 오면은 이게 상대성으로 높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상대성으로 보면은 이게 그린존까지 갔다. 그러면 이전보다 상대성으로 보면은 그린존이네. 매수 압력이 높을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해요.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조금 없는 거는 좀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값이 높은 것보단 낮은 부분이 좋긴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서 살짝 떨어져 주고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이 많이 적다. 그리고 상대성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어디로 가던 지금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 상황에서 거래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에 늘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20%에 불과하다. 골디락스라는 기대감. 이 골디락스라는 건 뭐냐? 물가 하락 그리고 고용, 성장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골디락스거든요.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 하락을 원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하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안정적이고 성장도 그럭저럭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골디락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소매 판매 지수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 금리 인상이 엮여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원래는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소매 판매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명분을 주는 거죠. 금리 인상했는데 소비가 줄지 않네? 그럼 경기 괜찮은 상황인 거네? 오케이, 그러면 금리 인상해도 욕 안 먹겠네? 인플레이션 줄여야 되는데 소비 강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 그럼 금리 인상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 시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7월에 있는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7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신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이 그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나와줘서 아까 말했던 골디락스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포커스를 또 금리 인상의 명분 좋네 뭐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이렇게 이전보다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분이 만약에 동결을 할 것이다, 인상이다, 이렇게 50대 50의 확률인 상황에서 이게 높게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금리 인상 하겠네, 동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금리 인상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있을 일정 9시 30분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